흑인 민권운동을 보면은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말콤 X. 이 두 사람은 뭘로 대표되냐? 평화적으로 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력 투쟁을 할 것이냐, 이걸로 이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영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의 프레드 햄튼은 그래도 이제 말콤 X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무력, 폭력을 통한 어떤 평화 쟁취 또는 다양성 쟁취,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영화를 보면은 흑표당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군대처럼 장총을 가지고 막 걸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위압감을 좀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꼭 내가 평화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들 그냥 보면 흑인들이 큰 총 들고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 되게 거부감, 반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영화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무장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백인 경찰들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 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약간 이제 액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 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으나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기득권 사회에서는 안 듣잖아요.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 우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귀에라도 살짝 걸리는 그거는 어쨌든 강력한 어떤 액션? 네. 총이라든가 뭐 위협할 것처럼 보인다거나 이래야 그나마 기득권들이 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들리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미첼 FBI 형사가 흑인 어떤 한 사람 오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하수로 인해 쓴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저기 이중 스파이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거기서 그 백인의 논리가 되게 흥미로워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폭력이 싫다. 우리는 폭력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나는 프레드 햄튼이 말하는 그런 보편벽지,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각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폭력은 반대한다. 되게 맞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또 가만히 듣고 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규율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그 틀 자체가 깨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틀이 깨져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래 다 괜찮은데 내가 견고하게 쌓아놓은 이 기득권 안에서 니네가 뭔가 할 수 있을 걸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폭력의 맥락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들은 더 큰 폭력을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가하고 있으면서 맞아요. 그 폭력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폭력의 모습들을 우리가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흑인의 문제처럼 흑인들이 총을 들고 이건 흑인들이 어떤 폭력을 하고 있는 문제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백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백인들 자신의 시선으로 본 흑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백인들의 문제라는 것을 그 미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라는 그런 제목을 이제 지었는데, 실제로 거기서도 유명한 그 FBI의 총괄 디렉터인 제이 에드거 후버,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블랙 메시아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인권 운동을 했던 흑인들을 또 약간 총칭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블랙 메시아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을 그냥 감옥으로만 보내려고 했다가 점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되게 위험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서 초반에는 그냥 흑인 민권운동, 흑인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예의주시해 오다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 프레드 햄튼도 그렇고 흑표당이 이 마오쩌둥 사상이 되게 큰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시 뭐 메카시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그냥 좌시하면 안 되겠다. 이게 제거의 대상이다. 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혼란에 한다. 빠뜨리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이제 각인하고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에 이르렀죠. 그런 기획을 통해서 프레디 햄튼을 이제 죽여야 된다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그 빌 오닐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유다라는 인물의 이제 빌 오닐이라는 인물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떠셨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유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쨌든 배신의 아이콘처럼 네.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유다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열렬히 따랐으나 조금 더 강경한 어떤 혁명을 바랬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네, 그렇죠. 받죠. 근데 실제로 영화에서도 빌 오닐이 비슷한 일종의 과정을 겪잖아요. 물론 이제 빌 오닐은 협박당하면서 안 그러면 너 감옥 보낼 거야 라고 하니까 협박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파이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엔딩에서 보면은 이제 주유소를 차려주고 그런 거를 또 다 챙기고 네. 흑표당의 어떤 비밀들을 계속해서 스파이 짓을 하면서 팔아먹는 그런 인물. 대놓고 감독이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해봤으면 하는 제목으로서 유다라는 이름을 전면에 사용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블랙 메시아라고 하는 약자들을 같이 보호하고 저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제 이런 의미로서 블랙 메시아라고 한 것도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고. 그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그런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기획한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 집단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의 기획을 통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실행을 옮기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을 해볼 때 예전에는 그냥 배신자로서 그냥 끝났는데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을 한단 말이죠. 그럼 자살을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이 그래도 있었구나라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은 오닐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이중 스파이로서 돈을 받고 그냥 연기를 하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역할에 충실히 일하는 연기자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육성 인터뷰를 하는, 그러니까 최초이자 마지막인 이제 육성 인터뷰를 남기잖아요. 영화를 보시면 후반부에 진짜 그 빌 오닐이 나와서 네.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했었고 지금의 심정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실제 장면이 삽입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나는 연기자가 아니라 나 나름대로 일선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흑인을 위해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이 한 이 일을 당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후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내가 할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또 돈을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뭔가 한 가닥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봐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협박당한 사람이었고 네. 어쩔 수 없이 스파이 짓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생계에 대한 분명히 위험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돈이 필요하고 그러나 막상 스파이 짓을 하려고 들어간 그 집단을 보니까 사실은 본인도 흑인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혁명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매료가 되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그 햄튼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고 따르고 그가 말하는 혁명의 방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었고 이 사람이 근데 그걸 또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분명 이 사람은 혼자 갈등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도 굉장히 열심히 혁명에 임했던 사람인 게 자기가 아니라고는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자기는 지금 공식적으로 배신자이자 햄튼을 죽이게 한 스파이였다라고 하는 죄책감 이 사이에서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엔딩을 보면 이제 스포일러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그 녹화를 하고 나서 그게 방영되던 날 그때가
마틴 루터 킹의 돌아가신 날, 그 날인데 그때 실제로 자살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진짜로 유다가 마지막에 어떤 심정으로 자살을 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냥 단순하고 되게 납작하게 알고 있는 그 유다의 배신과 유다의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거 되게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길을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빌 오닐이라는 사람의 궤적을 통해서 한번 심정에 대한 생각, 왜 네.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내밀하게 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중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빌 오닐이라는 사람의 고뇌, 번뇌, 번민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좀 다양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빌 오닐이 잘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네네. 저는 사실 되게 몰입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있을 때의 나라는 사람과 사실은 가족과 있을 때 나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해도 되게 캐릭터가 다르고 근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내가 거짓으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나의 어떤 진심과 진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맺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 빌 오닐의 그 약간 불안하지만 그 심리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담고 있어서 훨씬 더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영화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영화로운 모기씨 다음에도 또 다양한 영화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